네, 이 교사들의 비리와 추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학부모를 강제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이 불구속 기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의 촌지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처분이 정직 3개월에 그치는 경우도 발생을 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정말 대책은 없는 것인지 전 서울시 교육위원인 김영태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입니다. 네, 이 촌지 문제 말이죠. 이제는 교단에서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예,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선생님들의 자정 노력, 그리고 교육청의 강한 의지 덕분에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아직도 극히 일부 학교하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교사들의 일탈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그리고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네, 사라지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인데,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 네. 교사들의 비리 유형은 더 다양해졌다고 해요. 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일부 교사들이 이제 현금이나 수표보다요, 예, 이제 상품권이나 뭐 한약재 등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러나 이제 교사들의 금품 수수 비리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른바 이번에도 이게 사학 비리잖아요. 이게 일부 비리 사학들의 어떤 교묘하고 지능적인 뭐 어떤 위법, 탈법, 불법 사례가 이제 심심치 않게 이렇게 네. 드러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도 보도됐지만 그 학교 급식의 질을 낮춘 후에 차익을 챙긴다든가요. 네. 또 뭐 교사 채용 비리 등 교장 집에서 일부 학교는 뭐 그 현금 17억이 발견된다든지, 아직도 뭐 불법 찬조금을 걷는 학교가 있다든가, 또 법인 업무에 속하는 경비는 법인 회계로 써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써야 할 뭐 학교 회계로 쓴다든지요. 또 시설 공사하면서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또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크게 보도한 것처럼 불공정하게도 자기 친인척 이런 사람들을 해당 학교에 이제 채용한다든가요. 또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2년 전에도 큰 일이 있었다시피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고, 이번에 하나고도 좀 그렇지만 그 학교 발전기금이란 미명 아래 이제 뒷돈을 받고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는, 전에 이제 국제준비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장사 속으로 학교를 운영한 것이 시교육청 감사나 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등 그 일부 사학에서는 여전히 이제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뭐 위법, 탈법,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이 최근에 있었던 한 사립 초등학교 경우 보니까요. 교사가 촌지를 몇백만 원 받았는데 처분은 정직 3개월에 그쳤다. 이거 너무 가벼운 것 아닙니까? 예, 교연교육감께서 단 10만 원만 받아도 중징계하겠다. 다시 말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만약에 이 교사가 공립학교 교사였으면 바로 아웃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해당 사학이 소위 그 사학의 자율성, 이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워서 교육청에 정당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네. 이제 2011년에도 광주의 모 사학에서 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180만 원 정도 그 수수했는데 감봉 그 1개월, 겨우 1개월로 경징계에서 그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교육위원 시절에 보니까 공립에서 한 교장선생님이 60만 원 그 비리에 해임이 되는 등 그 중징계 받는 걸 봤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사립에서는 그보다 어떤 수십 배 또는 뭐 수천 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이제 건재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은 모 그 사학재단의 17가지 종류의 엄청난 비리를 확인한 후에 이제 이사장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 행정실장은 파면해라, 급여 환수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학재단은 교육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 이것을, 이런 우리 학교 비리를 교육청에 누가 제보했냐. 그래서 공익제보자 색출에만 주력을 했고, 끝내 공익제보한 선생님을 보복적으로 징계해서 파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듯이 일부 사학들이 징계권이 재단에 있다는 이유로 재단과 가까운 사람들은 봐주기에 급급하고요. 또 바른 소리 쓴소리하는 양심 교사들에게는
눈의 가시로 여겨서 다분히 보복성, 그 과도한 징계를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슬픈 현실입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립과 사립의 이 격차가 생각보다 네. 너무 심각한데요. 그럼 네. 이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그 감사 이후에 사학에 이제 처분을 요구하거든요. 네. 징계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학들이 얼마나 이행했는가를 한번 퍼센티지로 보니까요. 2011년에는 31.9%, 네. 2012년에는 18.2%, 그리고 2013년에는 23.3%요. 그리고 작년에 35.3% 이렇게 거의 뭐 10%에서 20%, 30% 안팎이거든요. 네. 결국은 70%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된 아마 그 교사도요. 아마 재단 측과 가까운 교사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거고요. 이런 것을 알고 있기에 그 교사도 겁없이 그 거액의 촌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중징계 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거액의 촌지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 지금 이제 뭐 대부분 청취자들 잘 모르실 텐데요. 깜짝 놀랄 네네. 일이 교육청이 이 사학에 대한 징계 요구가 강제성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네. 자, 그러면 교육청이 사학에 대해서 감사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네. 이게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학에서 속된 말로 그냥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육청, 검찰, 아니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꿈쩍하지 않는 게 일부 사학지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사학재단 행정실장은 공사업자에게 한 19차례에 걸쳐서 5천만 원 이상을 받았고요. 네. 또 법인재산이라든가 또 2,700만 원 정도 횡령을 해서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관례와 상식대로 하면 이 행정실장은 중징계, 파면받아야 마땅한데 학교 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그 징계도 받지 않고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교육청이 당연히 이제 당연퇴직, 그 파면 처리하라 이렇게 처분 요구했는데도 네. 그 사학재단은 그 교육청의 처분 요구를 그냥 무시하는 무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교육청의 처분 요구가 있기 전에 당연퇴직해야 될 사람이 네. 교육청의 처분 요구에도 그냥 끄떡없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면에 말이죠. 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에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는 관행도 이렇게 제 식구끼리 뭉치는 거에 좀 배경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육청이 교육청이라는 일부 비리사학들이 이중적인 네네. 잣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 친인척이나 자기 재단 측 학교 교사는 철저하게 그 보호하는 거죠. 네. 그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면죄부를 주거나 솜방망이 처분하고요. 대신 이제 그 양심적 어떤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서 바른 소리 쓴소리하는 교직원에게는 없는 죄도 이제 뒤집어 씌워서 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이제 남발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아시겠지만 저도 요거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참 답답한 일인데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예.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2년 전에 국제중 비리할 때 호주에서는 네. 국제중 비리에 만약에 그 10분의 1 정도의 비리만 발생해도요. 네. 그 학교는 바로 폐쇄 조치하고요. 재학생, 학부모는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호적이냐. 이게 네. 이제 호주 교민이 그렇게 연락해 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학재단이 어떤 교육청의 정당한 지도 감독을 무시하는 예. 처사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또 반성이나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학에 대해서
일벌백계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그래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학급수를 감축한다거나 재정을 끊는다거나 해서 좀 행정적, 재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금 알겠습니다. 사학법의 현실이 대표님. 어려우니까 좀 더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네. 사학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좀 더 깊이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서울시 교육의원인 김영태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였습니다.